안녕하세요. 영역정의 공부 3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정비하신다 하면 엔진에서 역류가 발생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압축 시작 행정 및 배기 말행정에 역류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역류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리고 와류기를 어떤 방향으로 접근시켜야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공학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기계, 전기, 전자 각 파트별로 분류돼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응용하는 능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전기를 하시는 분은 전기에 강하고, 전자를 하시는 분은 전자에 강하고, 기계를 하시는 분은 기계에 강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엔진은 공학의 집결체입니다. 해서 전기, 전자를 하시는 분들이 엔진에서 발생하는 역류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잘 배우시고 자신의 판단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사진에 회로도가 있습니다. 전기전자를 하신다면, 인베디드를 한 번이라도 설계해봤다 하면, 만들어봤다고 하면 이 회로는 다 알 것입니다. LM2576 스위칭 레귤레이터입니다. 이렇게 회로를 꾸밀 때 입력 전압 7V에서 40V, 최고 피크 전압은 60V 이 정도로 통과를 시키게 되면 전원 공급부에 콘덴서를 하나 달고 100마이크로페럿인데 좀 더 용량을 높일수록 전기가 안정되죠. 그리고 LM2576에 핀이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라운드 핀입니다. 또 2번에 아웃풋, 이쪽은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고 임피던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서 코일 전 다이오드 부근, 거기에서 스코프 장비로 확인을 해보면 전압 오실로스코프 파형을 보시면 왼쪽 사진과 같이 그래프가 바늘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다이오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마다 그래프 파형이 한 개씩 나오는 겁니다. 바늘 같은 것이. 그래서 촘촘하게 이어집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판들 시중에 팔고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다이오드 접합부에, 여기서 아웃풋 라인에 다이오드 연결하고 콘덴서를 하나 연결해서 그 부분에서 전압을 측정해 보면 전압이 1V 이상 상승돼 버립니다. 여기 적용하는 다이오드는 고속 스위칭 다이오드를 적용하면 됩니다. 고속 스위칭 다이오드는 4나노세컨 정도 억제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다이오드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전압 측정하면 6V 이상 측정된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5V 정전압 회로에서 6V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정류 다이오드는 그렇게 볼테지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속 스위칭 다이오드 억제 속도가 높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와류기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저항이냐 다이오드냐, 이 부분을 간파하지 못합니다. 자동차 엔진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 스코프 파형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역류를, 공기를 어떻게 스코프에 표현할 거냐,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역류가 얼마만큼 잡힌다 하는 것도 실험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와류기를 만들어서 쳐박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저항입니다. 자, 저항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흡기관에 저항을 붙여놨다 하면 용량이 적은 공기가 들어갈 때는 꺼리낌 없이 잘 들어갑니다. 또 들어간 공기가 역류를 할 때 어느 정도 카바를 쳐줍니다. 해서 저속회전, 저부하 영역에서는 토크 올라갑니다. 소음 줄어듭니다. 진동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문제냐? 엔진에서 필요한 공기는 많아야 됩니다. 어떤 조건? 부하가 큰 조건, 회전수가 높은 조건에서는 공기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 저항체로 인해서 공기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연료 분사량에 비해서 공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게 되고 면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공기가 부족한데 연료 분사량이 많다. 이렇게 되면 카본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엔진 열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와류기업자들은 엔진 열을 빼준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저항을 달아놓고 공기가 잘 안 들어오게 해놔놓고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해서 엔진 열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 논리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류를 억제해서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항이 아니라 다이오드를 장착해야 됩니다. 부품 상당히 차이가 있죠. 전기전자 쪽에 하시는 분들 다이오드 넣을 자리에 저항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와류기는 저항체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넣어서 일부 저속회전에서 또 연료 분사량이 많지 않은 조건에서 저항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들이 장착을 하고 나면 살살 밟고 다닐 때 변속이 빨리 된다, 터보렉이 없어진다, 힘이 좋아진다 이렇게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리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다이오드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다이오드를 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이오드 용량 커야 됩니다. 다이오드가 용량이 작으면 저항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맞는 다이오드를 넣어야 됩니다. 이것이 역류 억제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서지 탱커, 콘덴서가 있어야 됩니다. 역류가 발생했을 때 다이오드를 통과한 공기가 콘덴서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용량을 키울 것이냐? 자, 콘덴서 사진 전해 콘덴서를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전해 콘덴서 이외에 세라믹 콘덴서 또 탄탈 콘덴서 2차전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콘덴서를 선택할 때도 어떤 용량, 어떤 종류를 할 것이냐. 세라믹 콘덴서는 응답성이 빠르죠. 그런데 진폭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탄탈 콘덴서는 마이너스 V를 충전했다가 채워줍니다. 이런 부분 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탄탈 콘덴서가 전해 콘덴서보다 충방전 속도가 빠르죠. 그러면 역류를 억제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콘덴서의 충방전 속도가 아주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가미해서 역류가 나왔을 때 서지 탱크 역할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유턴시키는 파워도 상당히 세야 된다. 그래야 엔진 흡입구, 스웰 밸브, 흡기 밸브 상단부 이런 부분에 카본이 쌓이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메아리가 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그러면 그 메아리가 다시 돌아오죠. 그렇듯이 역류를 억제하고 서지 탱크를 할 수 있는
유턴시키는 그런 기능을 넣어 놓으면 메아리로 인해서 떨림이 생길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카본 응착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메아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엔진에서 나오는 역류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파형을 봅시다. 4000rpm 기준으로 하면 역류는 분당 4000번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흡기 말 압축 초에 발생하는 역류 분당 2000번 발생하고, 배기 만행정에 발생하는 역류 분당 2000번 발생하고, 합치면 4000번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4000번을 초 단위로 몇 번 발생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66.7번 발생합니다. 자, 66.7회를 그냥 그래프로 저렇게 봤을 때 그냥 60Hz로 보여준다고 하면 저렇게 바늘 지듯이 100ms당 6개씩 저렇게 침봉이 생깁니다. 자, 침봉이 생기는 것을 역류를 억제한다, 다이오드로 역류를 억제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다이오드에 부딪히겠죠. 그리고 유턴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서로 소리와 소리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소리가 죽는 것입니다. 진동도 죽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역류를 다이오드로 억제시켜 놓으면 콘덴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되느냐? 5V 정전압 회로와 같은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해서 볼테이지가 높아집니다. 여기서는 다이오드가 가압을 시켜주고 콘덴서가 그 가압된 공기를 저장해두기 때문에, 충방전이 빠른 방식으로 저장을 해두기 때문에 성압 조건이 됩니다. 해서 역류역제기 뒷단에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고속주행에서 왜 역류역제기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와류기는 문제가 생기느냐예요. 역류역제기는 공기가 들어오는 부분에 설치돼서 용량이 큰 것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손실이 적겠죠. 엔진에서 필요한 사이즈만큼 용량을 키워두면 됩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거나 했을 때 공기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왔던 공기가 역류가 억제돼서 콘덴서에 저장이 된다. 즉 서지 탱크에 저장이 된다. 또 흡입구로 밀어넣는다. 유턴 시켜서 밀어넣는다. 메아리로 인해서 카본 응착률을 줄여버린다. 어떻습니까? 터보라는 부속이 들어가 있는데 그 터보는 터빈을 돌려서 임펠러를 돌리고 가압을 시키는 방식인데, 이것은 엔진에서 역류되는 부분을 다시 막아서 가압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자, 서지 탱크 있죠? 서지 탱크가 있으면 여기 저장됩니다. 그러면 성압이 된다는 거예요. 성압이 되면 흡기관에 압력을 높이기 때문에 충전량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쓰면 저속, 중속, 고속에서 평길, 오르막길에서 충분히 성압된 조건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와류기가 적용하는 이론, 저항을 한번 봅시다. 공기가 많이 필요할 때 이 저항으로 인해서 공기가 많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면 저속에서는, 저부하 영역에서는 적은 공기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조건, 그럴 때는 가압시키고 성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가압시키는 방법은 단면적 손실을 크게 한다거나 와류기를 몇 개 꼽아서 콘덴서 역할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문제입니다. 회전수를 높이거나 또는 엔진에 걸리는 힘이 커지게 했을 때, 시내주행도 붕 밟으면 엔진에 걸리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연료 분사량이 늘어납니다. 이때 공기량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저항체로 해결할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이오드 역할로 잡아놓고 서지 탱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다이오드를 통과한 뒷부분 흡기관에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터쿨러도 있죠. 그래서 공간이 많기 때문에 올바로 된 다이오드 하나만 열면 가압시키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서 메아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 충격을, 역류로 인한 충격을 어떻게 재활용해서 충격파를 줘서 흡기관의 카본 응착 확률을 줄일 거냐예요. 그래서 역류되는 공기를 다이오드에서 바로 뉴턴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기전자를 전공하시는 분 또는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분은 오실로스코프 파형은 아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뭐 고장났다 하면 소리 듣고 바꾸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회로도 보고 어디가 떨어졌을 거다, 어디가 붙었을 거다, 저항체가 발생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볼트가 풀렸다, 전기선이 잘라졌다, 이런 걸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이테크 정비 쪽으로 들어가면 파형입니다. 파형을 보면서 그 파형이 올바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엔진에서 더 고급 기술을 만들라 그러면 파형의 변화를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있는 파형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복구시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파형이 확인됐다, 이 파형을 개선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개발이고 기술입니다. 자, 다이오드를 활용해서 역류를 억제하고 콘덴서를 가지고 성합을 시킨다. 이런 것이 기술입니다. 기계, 전기, 전자를 전공하신 분은 이렇게 5V 정전압 회로에서 파형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엔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류를 가미해서 판단을 해보시고, 또 역류가 발생하는 것을 똑같이 다이오드와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해뒀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전자 회로 인베디드를 설계하신 분, 다이오드 자리에 저항을 넣는 사람들을 가지고 똑똑하다, 잘났다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와류기는 이렇게 저항이다, 역류를 억제하는 것은 다이오드로 해야 된다. 다이오드 종류 많죠. 그죠? 그래서 다이오드 들어갈 자리에 저항을 넣어놓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것이 와류기라 생각하시면 정답일 것입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